안녕하세요. 성대사 개미TV입니다. 이렇게 12월 2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몇 종목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영상을 찍을까 했었는데 원체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가정에 일이 있어서 도저히 바빠가지고 영상 찍을 틈이 없었어요. 이제 다 일 정리를 하고 딱 끝내놓으니까 장 마감하고 딱 같이 끝나서 이제서야 마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중 영상은 부득이하게 생략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굉장히 시장이 강했는데 코스피 지수도 역시 오늘도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깔끔하게 양봉으로 끝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일 하루쯤은 잘하면 또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거 뭐 신도 모르죠. 5일선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코스닥 지수도 보면 오늘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하나 뚫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는 일반 주식에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싹 끝내놨어요. 즉, 이 위에서 끝났고요. 사상 최고점인 900포인트, 905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포인트만 가면 사상 최고가인 9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또 마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또 등락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 3개가 있어요. 신규 매수한 이유와 또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매수 홀딩 중인 종목의 방향을 그걸 살펴보고 저녁 때는 오늘 또 움직인 섹터가 하나가 2개가 이제 꿈틀대며 움직였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녁 때는 꼭 주무시기 전에 자꾸 영상 한두 개 더 올라갈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주무시다가 꼭 틀어놓고 이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매수 종목에 보면 제가 현재 지금 매수하고 있는 매수 홀딩 중인 종목이 제일파마홀딩스, 모바이어 플라이언스, 플랜티넷, 경보제약, CJ시푸드, 바이트메드, 바이너셀리드인데 이렇게 제가 매수한 종목을 보면 제일파마홀딩스, 모바이어 플라이언스, 플랜티넷, 경보제약, 바디텍메드, 바이넥스, 셀리드, CJ시푸드 이렇게 했는데요. CJ시푸드는 어제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보제약은 오늘 다익절 처리하였습니다. 정액 다익절 처리하였고요. 이렇게 이제 이 층을 매수할 종목으로 내려놓긴 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충분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아직은 매수할 종목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주요 관심 종목에도 이렇게 한번 갖다 놓을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매수 종목을 보시면 제일파마홀딩스 이런 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 중반쯤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파루입니다. 파루가 안 들어와 있나요? 파루를 매수했고 또 하나가 또 하나 매수한 좋은 종목이 삼천당제약을 매수했어요. 자기가 매수한 종목도 기억 못해요. 나의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삼천당제약. 또 하나가 휴네시온입니다. 휴네시온 좀 낯서시죠? 낯설 거예요, 이 종목. 근데 제가 한 2, 3주 전부터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좀 수상하다고. 오늘 드디어 매수 타이밍이 왔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그 3개 중에 첫 번째로 파루를 보시면 가장 크게 매수한 이유는 월봉에서 이제 추세 우상향, 바닥 탈출형이죠. 이글배처럼 이제 파워풀하게 위에 있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더디긴 해도 이렇게 황금선을 딛고 잘 돌아나가고 있는 이 자리가 이제 황금선인데 이 자리를 잘 딛고 돌아나가고 5개월선을 잘 타고 가고 있고 5개월선의 변곡점 위에서 딱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돌파, 이번 달에 안착한 형태죠. 이 친구는 태양광하고도 엮여 있고 동물 백신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동물 백신 대장주로도 많이 움직이죠. 오늘 중요한 자리를 하나 출발해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제 양봉, 그러니까 어제 떨어질 때 못 샀는데 어제 이제 좀 시초에 샀으면 좀 좋았겠죠. 근데 이렇게가 되는데 이 자리가
근데 이제 어제 여기서는 못 사고 오늘 변곡점을 뚫어주면 살려고 이제 했어요. 어제 변곡점 뚫어졌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를 안타까지 해줬으면 좋았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 꼬리가 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물론 내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왔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손절폭이 짧고 라고 이 자리 깨면 손절할 각오로 매수하였습니다. 이 자리가 되죠. 이렇게 이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보시면 이렇게 조붕의 5주선 10주선까지 잘 딛고 돌아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트가 제 스타일과 성격에 너무 잘 맞아서 일단 매수를 했고요. 일봉에서 보셔도 이 박스권 하단을 또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물론 완벽하게 안착은 못했지만 이 돌파한 모습을 갖고 매수를 하였고 이거 깨면 일단 손절했다가 여기 그 황금선이나 5일선 근처 이쪽에서 한번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황금선까지 밀려주면 또 분할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깨면 바로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라면 바로 이렇게 저선을 깨면 손절하겠지만 월봉에서 그리 높지 않은 바닥 탈출형 형태를 취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할 매수를 할 확률이 더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분할 매수하기 그런 전략보다는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3천당 제약을 매수했어요. 3천당 제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중요한 그 변곡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요. 요 자리를 무조건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드디어 이 기나긴 박스권을 어제 돌파했습니다. 어제로 돌파를 해서 저는 이 친구가 사실 오늘 꼬리 딱 치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꼬리 딱 치고 올라가는 칙 하더니 이 전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죠. 이 친구가. 근데 이때 매물대가 심하지 않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주다 보니까 맞고 슬슬슬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스권 위에서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심하게 이제 이탈은 안 했는데 만약에 내일 이 박스권 밑에서 이탈해서 안으로 들어오거나 5일선을 딱 깨면 이 친구는 월봉에서 높죠 자리가. 그래서 5개월선까지 깨면 10개월선까지 손절 라인이 깊기 때문에 10개월선만 돼도 가격이 거의 뭐 엄청나게 떨어져야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되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을 내일 거래량 실리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조금 느낌상 이게 좀 밑으로 밀릴 것 같다.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서 옆으로 횡보할 것 같다는 시간을 잡아먹게 되니까 바로 손절할 생각입니다. 근데 요 근처에 샀기 때문에 크게 손절의 의미는 뭐 큰 손해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휴네시온인데 이 휴네시온이 상당히 수상해서 제가 요때 동그라미처럼 이때부터 어떤 짓을 했냐면 자꾸 시장 시작되기 그 예상 체결가 그 9시 40분에서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자꾸 상한가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쭉 올랐다 떨어뜨리라고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날 한번 상한가 테스트하고 높게 떠서 출발하는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입니다. 언제냐면 11월 2일이에요. 꽤 됐네요. 한 달이 넘었네요. 그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월봉 5개월선을 잘 이탈하지 않고 잘 디디고 있고 이런 고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 볼만 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꾸 장난을 치더니 여기를 이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었어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요 변곡점인데 이 친구는 종가상 여기를 뚫은 적이 없어요. 이때부터 시작하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못 뚫고 있어요. 한 번도 돌파를 못했어요. 이때부터 돌파했다 안착 실패. 이때 못 뚫고 이때 못 뚫고 이날도 못 뚫고 이날도 못 뚫고 계속 못 뚫었습니다. 그러던 거를 오늘 앞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으면서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근데 요 위에 두 번째 변곡점 맞고 떨어졌죠. 다시 거놓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주식 잘하려면 차트 그림 그리기도 잘해나 봐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온 꼴이 되죠. 어제 고가보다는 낮지만 지표상으로는 뚫어놓은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 여기 돌파하는 이 자리가 분봉에서 기가 막혔는데 30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황금선이 돼요. 이 30분봉 황금선이 딱 이걸 일봉으로 끌어다가 갖고 오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30분봉에서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걸 확인하고 요쯤에서 매수했어요. 당연히 저거 깨면 이 친구는 손절해야 될까 말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다중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5일선이 이제 11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배열
내일부터 이제 정배열로 들어서는데 초기가 되기 때문에 5일선 위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주봉에서도 옆으로 지루하게 가다가 이렇게 지루하게 갔죠. 이렇게 보시면 지루하게 가다가 오늘의 종가가 이 자리 옆으로 가는 그 지루한 자리를 깨끗하게 딱 뚫어놓은 자리에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남았죠. 이 친구가 튀면 이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데 상한가 근처 자리가 됩니다. 저것도 튀면 딱 상한가에 붙어 있게 되고 월봉에서 보면 정고점인 이렇게 7,000원 이 자리까지 보여요. 이 거래량이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작은 물량의 거래량이 작은 게 아닌 게 이 친구 평소에 거래량이 8만 주, 10만 주 이래요. 뭐 11만 주, 12만 이러던 게 오늘 260만 주. 평소 거래량 대비 10배가 터졌습니다. 보수무비 20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2만 주가 이제 평소에 800만 주 터지던 게 1000만 주 터진 게 아니고 10만 주, 8만 주, 뭐 12만 주 터지던 게 200만 주가 터졌어요. 이게 좋은 지표죠. 이러다가 내일 음봉을 하나 살짝 속임수로 다시 예전의 거래량으로 지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못 파신 분들 후회하게 되고 내일 그 음봉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도하게 돼서 개인 물량이 뺏기게 돼요. 그럼 바로 다음날 금요일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형태가 있고 또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 경험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날아가도 저는 뭐 신이 아니니까요. 요 자리에서 매도하면 그만이고 황금선에서 분할 매수할 생각도 있습니다. 원체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새로 신규 매수한 파루 3,000당지약 휴네시온을 살아봤고요. 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포트에 제가 그 매수해놓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제일파마홀딩스예요. 참 마음에 들게 잘 끝났는데 이 친구가 이 변곡점을 벌써 며칠째 못 뚫었어요. 저도 이 변곡점 뚫기를 무지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되죠. 이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기를 바랬는데 드디어 오늘 돌파했어요. 이렇게가 됩니다. 돌파했고 내일이 안착이 준비한데 중요한데 안착하지 말고 그냥 붕 떠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동목에 대한 욕심인가 봐요. 그래서 거래량도 살짝 붙었는데 좀 약하죠. 거래량이 이날의 거래량이 190만 주, 오늘의 거래량이 46만 주입니다. 이게 반토막이죠. 그래서 내일 200만 주 이상만 터져주면 최소한 못 가도 정고점 29,000원, 또 많이 보면 32,300원까지 오늘의 상한가 자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끝났어요. 오늘 주봉에서 보시면 원형을 그려드렸었는데 주봉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 이렇게 꼬리 다는 듯 해도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봉에서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그려드렸죠. 요날 10월 달에 월봉 5개월선을 돌파하고 11월 달에 이쁘게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달에 다시 이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의 최종 목표가는 34,000~35,000원. 그러니까 즉 내일의 상한가 자리가 되고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이 60개월 선까지는 그냥 끌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순심이가 왜 안 짓나 했습니다. 바닥 탈출형의 좋은 모습의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이 친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꼭 하나 같이 움직여야 될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제일약품입니다. 이 제일약품이 움직여야 이 친구가 같이 꼭 움직이는데 이렇게 돼 있죠. 제일약품 굉장히 투세 우상향이 잘 뻗어 있고 힘이 있고 파워풀합니다. 화이자의 이제 그 대장주 역할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주봉에서도 지금 우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중간에 흔들고 지루해서 그렇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충분히 잘 실려 있고요. 일봉에서도 보시면 오늘 중요한 자리를 딱 그냥 이렇게 돌파해놨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보다 더 낫죠. 이 자리를 뚫어야 되는데 계속 못 뚫었었어요. 이게 11월 24일 날 하향으로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거래일 동안 못 뚫다가 오늘 빵 뚫어놨습니다. 이 친구는 내일 이 위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이거 딱 찍고 돌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바이오인데 우리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바로 중요한 자리 하나 지켜주고 이 자리 지켜주고 이 자리에서 돌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이 강하잖아요. 시장이 강할 때는 너무 안전하게 산다고 바닥권에 있는 튼튼한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속도가 늦고 수익률이 작습니다. 근데 시장이 강하고 좋을 때는
상승 종목에 힘이 있고 탄력이 있는 걸 사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지수 차트 설명할 때 좋은 말씀 하나 드렸었는데 주식이 지수가 먼저예요. 항상 모든 주식은.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5개월, 5일선 깨고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때는 방어적 대응, 신용미수 절대 쓰지 말고 현금으로만 탄탄히 하고 상황마다 손절을 라인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천천히 사모아서 이렇게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을 때는 물론 신용미수로 권장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좋고 잘 살아있을 때는 신용미수도 좀 쓰는 편이고 또 여기서는 강하게 베팅도 하고 특히 월봉 바닥에 있는 걸 사지 않고 월봉에서 힘이 있고 실려 나가는 것 중에서 골라서 스윙을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고 굉장히 좋아요. 시장은 언제까지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또 고점 찍고 지금 개인 신용장고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밀리게 됩니다. 이번 주 369, 12, 이렇게 12월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죠. 그래 동시만기일 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투지주 목요일 조심해야 되는 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베팅해 놓고 수익 실현을 몇 가지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 주에 곰곰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말이 샜는데 제일약품하고 제일파마골트도 괜찮고요. 오늘 상당히 잘 끝난 분위기라 좋아 보입니다. 시간에 잠깐 볼까요? 아직 큰 변화는 없고 제일약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4시 10분 되면 다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시 매수목에 가서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얘 때문에 미치는 줄 알겠어요. 이 친구를 매수해서 개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손절이거나 매수 타이밍이 안 왔기 때문에 전 그냥 팔지 않아요. 이 자리를 깨야 손절인데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와지 않습니다. 꼬리를 달았다가도 붙여놓고 어제도 가지껏 이 근처에 붙여놨어요. 그것도 거래량을 거의 초토화시켜놓고 붙여놨습니다. 이러면 다음날 좋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구간에 걔네들이 녹초가 돼요. 다른 거 잘 날아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다가 다른 거 딱 쫓아가면 그 종목의 고점이 물려버리는 어설픈 또 좀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저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오늘 역시 중요한 변곡점에 딱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매서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쭉 날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에 대한 욕심이에요. 우리바이오 같은 게 움직여서 이제 제일약품이나 이런 화이자 인맥관절주가 움직일 수 있듯이 오늘 또 KC가 또 움직였죠. KC가 오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녁 영상 때 이 KC나 모바일 플란스 같은 한번 제가 영상 찍어 드렸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주에서 한 번 더 오늘 위치와 자리 대응법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니까 저녁 때 한 번 더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 플랜티넷입니다. 나 이 친구가 웃음이 나는데 많이 지루하게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안 깰 자리는 정확히 안 깨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딱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지루하게 좀 꽤 오랫동안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오늘의 저 도지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도지 모양 중에서 거래량이 반은 죽어 있고 엄청 없죠. 오늘 아예 그나마 거래량이 뭐 8만 주, 뭐 10만 주 이러던 게 오늘은 아예 그 뭐야 7만 7천 주, 7만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5일선이 11선을 딱 터치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격이 딱 모였을 때 여기서 빵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제 생각하고 들어서 빵 안 돌아 나가고 이 자리를 깨면 전부 다 매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수료 세금 또 날라갈 것 같네요. 근데 어쨌거나 좋은 지표 같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가지고 우주선에 붙여놨어요. 주식이 한번 가기 전에 이렇게 가지고 우주선에 붙여놔요. 예를 들어서 2주에도 그랬고 2주에도 그랬고 저번 주 조정 이번 주에 무조건 올라가야 맞는데 제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60개월 선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바이트메드 오늘 포트 중에 바이트메드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때부터 모아갔는데 이 주식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황금일경선을 맞으면 제가 밀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저점 요런 자리들만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고 제가 모아간 자리가 굉장히 싼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요 자리에 올 때마다 추가로 매수해서 모아갈 거고요. 21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21선을
캔들이 22선을 몇 번 맞을 거예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면서 이격을 줄이게 돼요. 이격을 줄이면서 옆으로 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올라타고 항공선 올라타고 옆으로 가고 올라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월봉의 10개월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조정이 2달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까지. 그래서 많은 비중을 싣지 말고 수익 나는 것마다 조금씩 모아서 사모을 예정이고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인 이런 자리들 이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자리 이탈하면 저도 손절 때려요. 근데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쭉 들고 가려고 합니다. 자,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루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월봉 5개월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월봉 5개월선 근처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놀고 있어요. 5개월선을 깨면 10개월선까지의 조정이나 아니면 전월쯤에 이런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게 10개월선 근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틴 자들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봉의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보시면 5주선, 10주선 이격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있는 게 아니고 거래량을 아예 초토화 시켜놓고 지루하게 황금선 돌파해놓고 원래 정상적인 이런 차트에서 보면 제가 이런 패턴을 되게 좋아하는데 황금선 돌파, 음선의 안착과 함께 날아가는 게 우선 평균적인 그 스타일이에요. 13%까지 갔다 왔는데 이날도. 근데 이 친구도 여기서 양봉으로 황금선 돌파해놓고 어제 음선, 오늘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날아가는 칙하더니 결국은 또 이렇게 음선으로 예쁘게 이렇게 도정이라고 해야 뭐라 하나요? 좀 저런 게 하나 생겼는데 영망청? 영망청도 아니고 망치가 너무 없죠? 아무튼 굉장히 이쁘게 잘 끝났어요. 이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80만 주, 300만 주, 뭐 86만 주 이렇게 실리다가 오늘 얘도 70만 주대로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면서 심하게 밀리지도 않고 어제 그 자리 근처에 잘 끝내놨어요. 누군가 조용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제 생각하고 틀려서 역시나 이전 깨면 다 손절입니다. 또 빨리 깨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선만 깨도 손절할 확률이 높은데 월봉에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깨면 그냥 손절할 거고 하고 요선을 잘 지켜주면 이 친구는 돌아 나간다고 제가 보여요. 바이넥스는 CMO 기업인데 다른 일도 하지만 CMO를 되게 주력으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 올해 12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생산을 시작해서 이제 나라에 하면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하면 이 모더나 화이자에서 이 모든 걸 만들어낼 수는 없죠. 당연히 CMO 기업들이 주목받고 꼭 진짜로 그 CMO를 담당하는 그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다 낙수 효과가 있어서 포트들 전체들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셀리드예요. 셀리드가 최고 이쁘게 잘 끝났습니다. 셀리드는 제가 어제 매수했다고 그랬죠. 요렇게 변곡점 어제 안착하고 뚫고 돌아 나가는 거 보고 매수했는데 이 친구 오늘 날아갈 줄 알고 엄청 좋아했다가 안 날아가서 실망이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변곡점이죠. 이렇게 되고 여기를 기가 막히게 딱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홀딩이고요. 어제 도지형이 너무 이뻐서 사실 오늘 좀 급등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때 저항 물량이 강해요. 근데 이게 저항 물량이 강할 때는 거래량 한 방이면 다 끝나는데 이 친구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실망입니다. 이 변곡점의 이력을 뚫을 땐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망할 건 없고요. 여기서 요까지의 이 잔잔한 물량을 이날 빵 잡아먹었고요. 그 고점이 여기고 다시 요날에 잔잔한 물량을 여기서 딱 잡았는데 그 고점이 여기고 점점 고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저는 이걸 매집으로 봐요. 매집봉으로 보는데 이런 매집봉이 한번 터지면 대량 거래 이 정도의 거래량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주, 600만 주, 1000만 주만 터져주면 전고점까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산자리가 높기 때문에 5일선만 깨도 조금 손절은 쳐야 될 것 같은데 5일선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이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해서 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자리를 깨면 손절 확률이 높고 역시 수수료 세금 정도 납부하고 아마 손절을 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지금은 손절할 그 어떤 이유도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죠 상황이. 월봉에서 보시면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5주선과 10주선의 이격이 딱 붙어 있는 좋은 상태에서 지금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급상승의 여지는 언제든지 있고요. 여기서 한번 급상승하게 되면 이전 고점이 변곡점이 바로 55,000원대가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하면 그전 고점까지도 바라오고 만약에 이번에 모더나 화이주 관련주가 여기까지 한 번 더 날아가면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신규로 매수한 8호 3,000당 제약 휴네시온 낯설어도 조금 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매수 홀딩 중인 제일파마홀딩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플랜티넷, 바디텍메드, 바이넥스, 셀리드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포트가 줄었다가 그 경보제약 팔면서 몇 종목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분산으로 여러 가지 종목이 투자가 됐는데 어떤 건 비중이 크고 어떤 건 비중이 작아요. 예를 들면 셀리드하고 바이넥스는 비중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파마홀딩스까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플랜티넷입니다. 그리고 8호 3,000당 제약, 8호도 좀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게 이제 8호고요. 그리고 3,000당 휴네시온은 일단은 이제 그 바디템에 들어온 거는 조금 모아간다는 개념에서 큰 금액을 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저녁 때 오늘 많이 좀 꿈틀거린 종목들, 그러니까 꿈틀거려서 뭔가 신호를 준 것 같은 종목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영상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